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른 산업 리포트나 그런 거를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한 글을 공유드리는 걸로 이번 주 라이브를 좀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라는 기업을 분석을 해봤는데 왜 분석하게 됐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실제로 살면서 뭐 친구나 아니면 후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좀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 거를 아는 분들 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줬었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준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실제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못 다니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좀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쓰는데도 용이하고 사실은 그 친구가 좀 눈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무직인데 더 이상 이제 문서 작성하고 오랜 시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몸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투자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좀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리스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거를 많이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좀 검증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친구, 투자 파트너 이런 걸로 이제 좀 발돋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실제로 투자 아이디어를 구성해가지고 처음으로 분석해본 그 기업이 이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라는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TO에까지 소개를 해보고 저도 공부를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분석해본 내용을 공유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LTU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분석글을 이번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계속 이제 이 미국 M&A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슈카월드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뉴스도 나오는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 번 돈의 70%를 집을 사는 데 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식 수익을 많이 벌더라도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이제 수익이 빨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님께서도 주식 투자 이전에 살만한 집 한 채는
먼저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에브리데이 밀리어네어라고 하고, 이걸 줄여가지고 에밀리, 즉 평범한 백만장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거는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마련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집의 순자산가치, 주택 에퀴티라고 하는데, 이거를 담보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한도대출을 헤일럭이라고 하고,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는 이 시장에서 대출을 생성하고 검증하고 매각 유통하는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묶어낸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우선 BM을 이해해 볼게요. 그래서 소비자는 집을 팔지 않고도 부동산 순자산을 현금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집값이 80만 달러고 기존에 이제 모기지나 아니면 대출이 들어가 있는 게 40만 달러라고 하면은 집 주인은 40만 달러의 주택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는 이 순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헤일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가 제공하는 가치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승인과 빠른 자금화입니다. 전통적인 모기지나 은행에서의 대출은 서류 검토나 감정 소유권 확인, 담보 설정, 투자자 매각 과정 같은 것들이 느리게 발생합니다. 피겨는 이 과정을 표준화, 자동화해가지고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IPO 서류에서는 피겨가 업계 평균 42일 대비해서 10일 만에 펀딩을 처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 개설 오리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 45일에서 5일로 줄고 비용은 1.2만 달러에서 1,000달러로 절감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대출 서류나 담보권, 소유권, 상환 이력, 대출 채권, 이전 정보 같은 것들을 토큰에 포함시켜가지고 반복 검증을 줄여나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소득 대비해가지고 소비가 많아지면은 신용카드나 개인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더 낮은 금리의 담보대출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또 다른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존재하면은 무담보대출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서 고금리 부채를 주택담보 기반 저금리 부채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대출 가능성을 넓혀준다라는 게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겨는 피겨 커넥트라는 플랫폼, 쉽게 말해서 대출 채권 도매 시장을 통해서 직접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 금융기관과의 대출을 연결하고 기관 투자자에게 팔 수 있으면은 대출 공급 여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금 공급자와 연결되는 효과를 발생시켜가지고 이제 더 낮은 그런 금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겨 입장에서는 대출을 만들자마자 표준화된 상품처럼 시장에 올리고 투자자가 살 수 있게 중개해 주는 것만으로 안정적 매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은 대출 채권을 담보로 투자 대출을 하는 이제 대출 채권 담보 시장을 이제 디모크레타이즈드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해가지고 자본 효율을 더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결국 소유권과 상태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장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은 소비자는
결국 인제 이 대출 채권을 사줄 투자자가 많아지고 그 결과 대출 실행이 빨라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블록체인의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이제 대출 펀딩을 처리하는데 42일 대비해서 10일만에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용은 1.2만 달러에서 1,000달러로 절감된다. 그다음에 신규 대출을 개설하는데 45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라는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실제 발생하는 효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그 기술 그런 혁신을 이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율 개선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을 GPT를 통해 가지고 검토해 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성장하는가를 보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상황이 비슷한데 오히려 좀 더 그 베이비 부머 연령층이 훨씬 더 두껍고 이제 그들이 은퇴한 지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0년대, 50년대 후반생들이 베이비 부머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초반에서 이제 40년대 후반까지가 베이비 부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집값은 상승했는데 소득이 없는 그런 기간을 거쳐왔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성장해 왔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해자를 가지고 점유율을 방어해 나가는가를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결국 핵심 그런 경제적 해자의 근거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의 네트워크는 대출 원천 공급자, 대출 매수자, 기관 투자자, 블록체인 기반 기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 대출 공급이 많아질수록 자본 공급자가 붙고 자본 공급자가 많아질수록 대출 공급자가 더 붙는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면은 경쟁사가 단순히 해일력 앱을 만들어서는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용 앱은 복제할 수 있지만 검증된 대출이나 투자자 신뢰, 표준화된 문서, 자본시장 매수자 네트워크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켓이나 소프이나 블렌드, 엔치노 같은 경쟁 주택담보업체, 대출업체들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이제 직접 대형 경쟁사여가지고 다른 대출회사들이 경쟁사 플랫폼에 올리기 어려운 점, 소파이는 이제 자본시장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점, 블렌드나 엔시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 같은 것들이 진입장벽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하나로 묶어낸 그런 이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가 이제 해자를 네트워크에 근거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상 우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펀딩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출을 개설하는데 드는 시간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비용상 우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비용상 우위를 소비자 효용으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익으로도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점점 더 이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자의 넓이와 깊이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하나씩은 이제 경쟁사가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피겨가 만들려는 거는 이 네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동시에 이걸 조합하려는 게 해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해자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수 있고 인제 이 플랫폼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기관 투자자 수가 늘고 이런 스프레드가 낮아지면은 '네트워크 효과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깊은 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상품 자체가 독점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모두 이런 대출을 취급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상 혜자는 좀 약하고 플랫폼상 혜자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협상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M이 100%로 나와 가지고 좀 정량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아마도 판매 원가가 정의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OPM이나 NPM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매출 성장보다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높은 협상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금리에 민감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금리 차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급하게 부채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수리비가 필요하다라든가 급정이 필요하게 되면은 단순히 금리 차이보다 실행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고 이때 피겨가 어느 정도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제 좀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차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소비자 대상으로 가격 결정력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제 판매량 측면에서 보면은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 측면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판매량 결정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혜자를 보유한다.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Q 측면 협상력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협상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제 강력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지고 대출 채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피겨는 양쪽 모두에게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이거를 인제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혜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원 배치 측면에서는 IPO를 통해 가지고 주주 가치 이석이 발생했지만 적자를 보전하는 것보다는 성장 옵션을 키우는 조달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피겨의 BM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통시키는 플랫폼 모델에 가깝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인제 식스 스트리트라는 이제 기관 투자자에게 이제 equity commitment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대출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를 통해 가지고 높은 ROE를 유지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배치 전략이 이제 ROE를 높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자산 경량화 모델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멀티플과 이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구조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당이나 주주환원이나 M&A 같은 경우에는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크 캐그니라는 이제 분이 창업을 해 가지고 과반의 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업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소유자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이제 동행한다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자본 배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Cagney was also the co-founder of fintech SoFi. Will continue to control a majority of Figure's voting power after the offerin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 이후에도 과반의 경영권을 보유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제
제 친구한테 들었을 때 가장 망설여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PER이 46.34인데 이제 섹터 미디언이 10.8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4배 넘는 그런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이 가장 망설여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플랫폼 매출 비중이 56%까지 올라와가지고 단순히 대출 상품을 만드는 핀테크 회사가 아니라 대출을 거래시키는 시장 형성자로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수수료율이 1분기에 3.6%에서 3.8%로 올라가서 협상력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볼륨, 이제 그 플랫폼 수수료 매출이 증가하고,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볼륨이 증가하고 여기서 수수료율이 올라가가지고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가지고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높은 멀티플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피겨를 단순 핀테크 회사로 본다면은 다소 비싼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피겨는 일반 대부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인프라가 멀티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피겨 커넥트 볼륨, 플랫폼 매출 볼륨이 전년 대비 237% 증가해서 컨슈머 론 마켓플레이스 볼륨 중에, 그러니까 전체 볼륨 중에 56%까지 올라온 것은 이제 이런 내러티브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초벌로 제가 한번 분석해본 내용이고, 이걸 이제 제 친구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좀 검증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커버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에 대한 그런 분석글을 공유드려봤고,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고 오늘의 라이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